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소리가 교방이 됐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가 너희 싸우냐고. 주변의 시선이 좀 느껴지는 쟤네 지방에서 온 애들이구나. 말투가 살갑지 못하다. 나한테 덤비나? 얘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나? 일본인인 줄 알았다. 최근 모 대학에선 과 대표가 사투리를 쓰는 학생에게 단체 생활에서 사투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난 사투리 안 쓰는 것 같은데. 블루베리 스무디 7글자 단어를 읽어보도록 시켜봤습니다. 읽어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특유의 억양 느껴지시나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서울 사람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는지가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투리는 전부 6개의 방언구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동남방언, 다음에 서남방언, 중부방언, 그 위쪽에는 동북방언, 서북방언, 그리고 제주방언. 그 중에서 부산 사투리는 동남방언이고 동남방언 중에서 경상남도, 경상남도 중에서도 동부방언.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어가 각자의 모습으로 발달하게 돼요. 산맥이나 큰 강같이 교통과 교류의 장애가 되는 그런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언어 차이가 따로 발달하게 되는.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부산에선 아니야라는 부정어로 사용됩니다. 말을 줄여서 극도의 효율성을 뽐내기도 합니다. 말하는 한 단어, 영화 친구 속 동수와 준석이가 그랬듯 부산 사람들끼리 통하는 친근한 단어, 때로는 잘 좀 해봐, 왜 그러니와 같은 뜻이 되기도 하는 등 상황과 어조에 따라 수많은 뜻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좀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 좀이라고 말하는 건 현재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라는 뜻으로도 통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급해요. 해안 사람들이 좀 많이 급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날씨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기본기고 아니고 막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언어에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거죠. 그래서 짧은 말 한마디 단어 하나로 모든 걸 다 아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 부산 사투리를 구분짓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성조입니다. 다른 지역과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다면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 성조라고 흔히 말하는데 높낮이가 존재하는 사투리거든요. 15세기 중세 국어를 보게 되면은 그 글자 옆에 방점을 찍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음의 고절을 나타내는 점이었는데 이게 근대 국어로 오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경남 방언에 아직 이게 남아 있어요. 성조 때문에 부산 사투리가 촌스럽다, 강하다는 말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성조는 말의 뜻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해냅니다.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글자도 다르고 뜻도 다르지만 읽기에는 발음이 같은 대표적인 단어인데요. 글자를 보지 않고 읽는 것만으로 어떤 뜻을 가진 단어를 말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문형의 문장 끝맺은 형태에서도 부산 사투리의 남다른 정확성과 구체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중세 국어의 흔적인데요. 아 계열의 의문문과 오 계열의 의문문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부산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나 아 계열의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아 계열의 의문문은 예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이제 정보를 요구하는 즉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노? 오 계열의 의문문. 그래서 어디 가노 하면은 학교 갑니다. 글로 적으면은 어디 가니라고 적어버리면은 예 아니요로 대답해야 될지 아니면은 학교 갑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가 애매하죠. 근데 부산 사투리로 그걸 적어버리면은 명확해진다는. 그래서 의외로 부산 사투리가 어떤 표현적인 어떤 전달면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정확한. 그런데 왜 부산 사람들은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눈치를 봐야 할까요? 사투리하면 촌스럽다, 토속적이다, 투박하다는 등의 단어를 떠올리면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인식을 투영합니다. TV 드라마만 봐도 멋진 주인공들은 서울말을 쓰고 사투리를 쓰는 역할은 조연이나 조폭 역할 등에 국한됩니다. 되도록이면 조금 톤을 낮추던가 이렇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부산 사투리가 너무 세니까 이제 청사 같은 이제 그런 일할 때는 이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고위 관리다 보니까 선배들이 고쳤으면 한다라고 얘기. 항상 사투리는 표준어와 비교 대상이 되고 표준어가 사투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사투리는 표준어와 다른 것일 뿐 결코 표준어보다 못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서울 지역 사투리, 즉 중부 방언이 다른 방언들보다 어떤 언어적으로 우수해서 그렇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단순히 서울이 우리나라의 행정 중심이고 수도이니까 편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지.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부산말을 쓰는 게 부끄러운 거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부정적인 사회 인식의 영향, 지역 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교통수단의 발달, TV와 같은 매체의 발달, 교육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투리의 특성은 약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한 집단 내부의 의사소통 약속으로 굳어진 사투리는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사투리, 특히 이제 부산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사람들의 정서, 삶의 모습, 생활이 이제 스며들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산 사투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부산만의 문화, 특색, 고유성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투리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언어가 하나의 즉 표준어로 획일화, 통일되어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언어의 획일화는 여기 나가서 생각해 보면은 사고의 획일화, 그다음에 문화의 획일화 이런 식으로 하나로 뭉쳐진다. 근데 기본적으로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보다는 다양한 게 좋아요. 사투리가 보존되고 그것들의 어떤 서로 경쟁 속에서 더 어떤 새로운 발달된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에서 같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괜한 반가움을 느끼기도 하고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묘한 동질감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유난히 거칠고 촌스럽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 변화하는 환경 속에 사투리가 사라져가는 건 막을 수는 없지만 사투리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